지금은 진짜 연습도 안 해도 잘했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과 함께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방문한 뒤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많은 인파에 이재명 후보도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12.3계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 가장 존경하고 제 아내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김문수 후보는 지난 정권의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설난연 여사도 가족 동반 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최근 문제가 됐던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주의를 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 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본인도 조심하겠다. 뭐 나쁘다 좋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좋은 의도에서 저희 후보가 말씀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인하대를 찾아서 학식 투어를 이어갔는데요. 사립대는 특화가 저는 제일 중요해질 걸 봐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항공 관련 학과를 다니신 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항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온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학생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대학생 공약도 없으면서 학교에는 왜 오냐 이런 비판글이 걸리고 태블릿 PC에 비판 문구를 적은 학생들이 옆에서 밥을 먹는가 하면요.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만들어 기다리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예, 사전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유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후보의 주요 발언 이어서 들어보고 오늘 후보들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 당의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냥 술상무처럼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아니면 좋은 얘기 하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오래 하고 이런 게 그런 분들이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적어도 해법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느 지점에 강조점을 뒀습니까? 예,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제주, 그다음에 경남 양산, 그리고 내일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라서 이제 봉하마을로 이제 갈 텐데요. 예. 특히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의 어떤 철저한 진상 규명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방점은 바로 그겁니다. 작년 12.3 불법 계엄은 세 번째 4.3이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4.3, 그다음에 5.18, 작년에 12월 3일의 불법 계엄에 대한 이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네. 반드시 끝까지 처벌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란 종식, 헌정 수호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주도에서 이 점을
선거 10일 남겨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란 극복하고 경제 회복하고 통합으로 가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다짐, 공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했죠. 본인이 이번에 대선 주요 유력 후보 가운데 최고령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과 정치권에서의 세대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3분의 1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것도 인상적이고요.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폐지, 또 불체포특권 폐지와 같은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을 밝힌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 경기 서부 쪽으로 가고, 특히 본인이 삼선 의원을 한 경기도 부천을 방문합니다. 경기도 부천이 당시에 저 인상적이었는데 1996년에 지금도 현역 의원인 박지원 의원하고 격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네. 당시에 박지원 의원의 책 이름이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였는데, 그거에 대응한다고 해서 나는 아직도 넥타이가 부담스럽다라는 책을 썼던 걸로 알고 그 있어요. 제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졌던 경기 서부 지역에 가서 뭐 의지를 다지고요. 또 가장 이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는 현재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여기서 득표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경기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준석 후보는 기존에 했던 학식 먹자 행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청년층과의 어떤 소통,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의 민심을 바탕으로 전국의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라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최원일 함장의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진보는 우리를 외면했고 보수는 우리를 이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권들이 모두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진보층은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좀 안보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안보를 보수는 외치고 있지만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오히려 군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의 상징인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대담함으로써 과연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진짜 보수의 적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의 배우자들도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어제 목포를 찾았거든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바로 네, 이 나가는 화면은 어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별개의 일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후보 부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이제 두 번째 행보잖아요. 지난 2022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용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종교계, 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또 민심을 제대로 듣고 전달하는 민심 전달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후보 부인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번 선거 유세의 어떤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경청 투어인데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가 직접 다 못 가는 그런 곳에,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시설이나 소외된 곳, 거기 가서 민심이 무엇인지 바닥 민심 제대로 듣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오늘 후보와 함께 경기도 유세에 나설 예정이고요. 어제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여성 당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동지 여러분, 당연히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단상에 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한 10여 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 유튜브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란영 여사가 했었던 이야기라든가 과거 지사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설란영 여사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설란영 여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돕는 여러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배우자와의 일화를 꺼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 오다가 결혼할 때 오려고 일부러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휴가 잡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재판 연기해가면서 제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 가장 존경하고 제 아내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앞서 임승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대담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항상 가보면은 천안함 묘역이나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묘역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훈이라는 것이 거창한 그런 공약이나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약속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 안타까운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식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인하대 현장에는 대학생 공약이 없는데 왜 학식을 먹냐 뭐 이런 대자보 같은 게 좀 붙었거든요. 사실 뭐 앞선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조금 수정한 든든 출발 자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충분한 공약들이 나와 있으니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저것과 유사한 폰트가 대학교에 뭐 홍매화를 심어달라 이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문구로 봐야 되고 지금 보시는 특정 커뮤니티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뭐 제가 커뮤니티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저 커뮤니티 사실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인증하신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 하시는데 와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후보들의 유세 현장의 모습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도 계속 유세는 이어지고요. 저희가 5대0 라이브 마치는 시간까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고 또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